안녕하세요. 현학봉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안전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떠들썩하죠. 특히 포스코 ENC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대통령실은 물론이고 모든 언론에서 심각하게 나무라고 있고, 그리고 업체에서도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급기야 포스코 ENC 사장 사임했죠. 그런데 이게 사장 사임했다고 될 일인가요? 이제 부사장이 또 사장이 됐는데 이분 또 사임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임원, 대표자가 사임했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요, 기본적으로 문화에 대한 거예요. 컬처. 그리고 이게 경영의 어떤 가치가 되어야 움직여지는 거지. 뭐 사장이 야, 이렇게 저렇게 우리 회사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한다고 움직여지나? 이건 한 가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포스코 ENC 하청업체. 요새는 하청업체뿐만 아니라 하청업체가 또 하청, 또 하청. 뭐 이런 식입니다. 그 불법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이거 포스코 ENC 홈페이지 들어가면 아주 그럴싸합니다. 보여드릴까요? 이게 포스코 ENC 홈페이지예요. 이 홈페이지 중에 안전은 지속 가능 경영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지속 가능 경영에 보면 여기 안전 보건 경영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 밑으로 쭉 보면 안전 보건 경영 체제, 예, 이렇게 돼 있고요. 뭐 인증서까지 있고, 뭐 그럴싸하게 해놨어요. 주요 활동을 보면 이런 솔루션들을 갖고 있다.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근데 왜 떨어져 죽어? 이건 뭐냐면 말뿐이다. 형식적이다. 제가 지난번 동영상에 제목으로 썼지만 구호예요, 구호. 그냥 말만 떠드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컬처가 바뀌어야 돼요. 형식적인 거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백텔 걸 한번 볼게요. 백텔 거. 이게 이제 백텔 거거든요. 이쪽 그 백텔 홈페이지 보시면 이 어프로치 쪽에 세이프티를 두고 있습니다. 눌러보면 Safety and Well-being above all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뭐 별거 없어요. 별거 없는데 제가 주목한 건 뭐냐면 요겁니다. 마지막 Our commitment to safety extends beyond the physical. 그러니까 물리적인 어떤 그런 안전을 떠나서 무엇까지를 포함하고 있냐면 mental health, 이 멘탈. 제가 지난번 동영상에도 말씀드렸죠. 이건 인식의 문제다. 이게 인식이 바뀌어지진 않는 한에는 무엇을 해도 안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백텔. 백텔의 세프티 관련된 그 통계를 보면요. 이게 이제 더 스쿠프라고 하는 데서 요약해 놓은 건데요. 이건 산업재해자 중 건설업 비중. 한국은 52%가 넘어요. 근데 미국은 22%입니다. 일본도 36%밖에 안 돼요. 한국의 건설재해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백텔의 경우 미국 평균 이건 뭐냐면 2022년 기준 정규직 노동자 100명당 재해자를 얘기하는데 미국 평균이 1이에요. 1. 근데 백텔은 0.015입니다. 굉장히 안전한 기업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슬로건 가지고 돼요? 어떤 장비 이런 거 갖고 됩니까? 이건요 철두철미하게 백텔의
근로자들까지 모두가 하나로 움직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전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구호나 어떤 경영 방침 이어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문화다, 문화, 컬처.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사우디 아람코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배너가 이 가치 창출 쪽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전이라고 하는 것을 기업의 가치 창출 영역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치 창출 중에서 지속 가능한 사업 운영을 위한 가치. 그러니까 접근하는 태도가 틀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람코의 모든 조직은 매일 하루 종일 시설과 가정에서 업무적으로 또는 업무 외적으로 삶 속에서 안전을 실천한다. 본질적으로 아람코는 안전을 단순히 하나의 기준이 아닌 기업 문화의 필수적인 일부로 확립하여 사우디아라비아와 업계의 안전한 선도자가 되고자 합니다. 이게 뭐예요? 기업 문화다, 기업 문화. 사장이 방침 만들고 그거 지켜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기업 문화가 돼야 된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될 게 아니잖아요. 제가 한 10년도 훨씬 넘었을 텐데 포스코 건설, 포스코 ENC 가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강의냐면 저는 이제 계약 관리니까 그 피딕이라고 하는 그 계약 조건이 있거든요. 인증 강사예요. 그러니까 피딕에서 강사 자격을 주고 있는 그런 강사입니다. 그 강의를 하면서 제가 좀 주제넘게 그 직원들한테 그랬어요. 포스코 지금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느냐. 내가 보기엔 안 보인다. 어떤 뭐 공법과 관련해 가지고 특허, 공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공의 어떤 변별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안전을 상품화하자. 안전을 상품화하면 다른 거 잘 못해도 세계 1등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그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는 그러셨을 거예요. 자식이 계약관리 교육하러 왔으면 그것만 얘기하지 무슨 안전이야. 이거는 제 관점이었던 겁니다. 결국 이렇게 되잖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뭐 언론이고 뭐고 다 떠들고 있는데 웃기는 게 뭐냐면 그 안전관리자에 대한 얘기는 누구도 안 해. 우리 법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 지난번 동영상에서도 보여드렸잖아요. 안전관리자의 임무, 개판이다. 근데 이거 왜 얘기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시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18조에 안전관리자의 업무가 규정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세요. 안전관리자의 업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건 뭐 그 어떤 업무를 얘기하는 거고 2번 위험성 평가에 대한 보호자 지도 조언. 그리고 여기 뭐예요? 어떤 기계 장치 등에 대한 적격품인지 아닌지에 대한 보호자 지도 조언. 안전교육 수립, 안전교육 실시에 대한 보호자 지도 조언. 사업장 순회 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사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분석,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호자 지도 조언. 통계, 이것도 보호자 지도 조언. 법에 따른 명령에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 이행.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것도 보호자 지도 조언. 이게 뭡니까? 안전관리자가 있으나 마나 보호자 지도 조언.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책상 머리에 앉아가지고 끄적끄적거려가지고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현장에서 사람이 떨어지고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보호자 지도 조언. 참 한가합니다. 그죠? 그리고 안전관리자 몇 명을 넣어야 될 거냐 이것도 있거든요. 근데 건설업의 경우에
도급 금액, 계약 금액에 따라서 계약금이 커지면 안전관리 숫자가 늘어나고 계약금이 적어지면 줄게 돼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사람에 대한 거잖아. 근로자. 그러면 근로자의 수에 따라서 안전관리지가 늘어나고 적어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안전관리라고 하는 건요. 작업마다 다 틀려요, 성격이. 땅을 파는 작업하는 건지, 아파트에 대한 안전관리를 하는 건지, 기계장치에 대한 안전관리를 하는 건지, 전기에 대해 사업에 대한 안전관리를 하는 이게 다 틀려요, 안전관리 포인트가.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계약 금액에 따라서 가는 게 아니고 그 작업의 특성에 따라서 투입되어야 되는 근로자의 숫자, 근로자의 형태에 따라서 안전관리의 기준이 틀려져야 된다. 이게 벌써 포인트가 안 맞는 거죠. 이거 빨리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안전관리자의 업무 자체가 개판이니까 그 고쳐봐야 되지 않겠지만 그럼 이거 어떡하겠어요? 이게 진짜 큰 문제입니다. 뭐 대통령실에 아무리 떠들고 국회의원이 뭐 나와서 뭐 욕하고 사장이 뭐 이게 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대책이 있느냐? 현악봉이 너 대책 있어? 근데 이거라도 해보자. 이게 뭐냐면요. 자 안전관리자, 행동하는 안전관리자가 되게끔 법령을 먼저 바꾸고 어떤 거냐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작업 중지를 명하고 중단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명령하고 지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안전관리자에게 주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이 안전관리자가 기업에 속한 직원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소장님이나 뭐 임원이나 회장님, 사장님 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이 안전관리자는 독립적으로 행동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어떤 문화가 있잖아요. 기업 문화. 예? 고용, 주에 대한 헌신. 이 안전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떨어져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기업 문화가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그거 안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독립적인 안전관리자가 투입될 수 있도록 해주자. 그리고 이 안전관리자 한 명도 갖고 될 일이 아닙니다. 안전관리를 직접 현장에서 관리하는 우리 해외에서는 인스펙터, 뭐 우리나라 말로 이제 보조자, 예. 이거 굉장히 많이 풀어놔야 됩니다. 곳곳에 현장 곳곳에 해외 나가면 아예 안전관리자들은 이 헬멧이 틀려요. 헬멧까지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안전관리자가 일반 근로자하고 구별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붙어요. 예를 들면 30명당 1명씩 붙어가지고 쳐다봅니다. 작업이 다를 때는 그 작업마다 다 들어가야죠. 그래가지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야 스톱! 안 돼! 이런 명령권을 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나아진다. 이 건설은요 워낙에 액티비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전사고를 뭐 0으로 간다? 이것까지 뭐 100대 수준까지 가는 것도 꿈이죠, 꿈. 하지만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서 줄여갈 수 있게끔 해야 된다. 누가? 스스로가. 스스로가 안 되니까 우리나라는 이 안전관리자를 뭐 법령 다 바꾸고요. 뭐 국가에서 아니면 발주자에서 넣어줘야죠. 해외 나가면요. 발주자가 가장 신경 쓰는 게 품질 안전입니다. 그래서 발주자 조직에도 굉장히 여러 사람의 전문가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안전성 평가를 합니다. 아까 이제 아람코 같은 경우, 백태 같은 경우.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안전관리자 이거 역할 다 바꾸고 행동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작동해질 수 있게끔 뭐 기업이 못하면 발주자도 안 되면 정부가 관여할 수 있도록 넣어주면 돼요. 예. 그러면 조금이라도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작업 현장의 행동으로 이어져야 돼요. 답답하긴 하지만 우리 건설인들 힘냅시다.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그리고 이 안전에 대한 우리의 인식들이 이제 진짜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부터가 좀 바뀌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